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배치 S+ 학원에서 과학팀장 맡고 있고요. 보라고 그리고 초당고, 신갈고까지 2025학년도 내신 대비 함께했던 강사 정하늘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명의 제목을 되게 거창하게 정해봤어요. 보시면은 과정으로 입증하고 뭐 결과로 증명한다 라고 되게 열심히 제목을 지어봤는데, 사실 이렇게 한 데에는 조금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어머님들 요즘 애들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해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 언제는 와가지고 쌤, 저 진짜 보라고 전교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1등 무조건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렇게 확신에 차 있다가 어느 날에는 갑자기 새벽에 연락이 와요. 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말들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너무 잘하고 싶어요. 너무 잘하고 싶고 자기 고등학교 성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인이 아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명에는 그런 아이들의 불안을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준비를 해왔고요. 자, 오늘은요 딱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형태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라고 작년에 어땠어? 이번 연도에 어떨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건데요. 일단 보라고 작년에 어땠느냐? 쉬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좋지 못한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과하게 쉬워요. 정말 내신 100점을 맞는다라고 해도 전국 연합 모의고사에서 3등급이 나올까 말까예요. 제가 저희 애들 데리고 나서 이제 애들하고 시험 다 보고 나서 얘들아 3월 모의고사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혹시나 해서 이렇게 하다가 5등급? 이랬죠. 그랬더니 애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쌤 되게 희망적이시네요? 라는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전교 평균보다 낫다는 뜻이에요. 아이들이 과학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내신이 너무너무 과하게 쉬워요. 그래서 보시면요. 1등급 평균 점수가 92에서 93점까지 올라갑니다. 사실요. 고등학교에서 1등급 컷이 90점대다? 말이 안 돼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실수 딱 2개 하잖아요. 저희 지금 1등급 10%잖아요. 2등급으로 밀려요. 딱 2개. 근데 애들이 정말 2개 더 실수를 안 할 만큼 막 완벽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주변 애들보다 신갈고나 초당고 이런 학교들보다 변별력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전국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러면 내신 따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어떻게 될까? 보면요. 자, 요 동네 학교들에서 공부 좀 대단히 잘한다 하는 친구들 보통 어디 지원합니까? 외대부고 한번 넣어보죠. 한 번쯤은 나의 꿈! 이러면서 넣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연도에는 조금 기조가 달라졌어요. 왜냐면은 지금 대입 개편이 엄청나게 크게 이루어지고 난 2번째 해잖아요. 첫 번째 해까지는 애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저희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상태에서 그 재작년이랑 거의 경쟁률이 똑같거든요. 근데 이번 연도에 훅 떨어졌어요. 근데 용인 외대부고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전국 자사고가 10% 이상 지원율이 떨어졌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위로 올라가줬어야 됐던 애들이 안 가고 다 일반고로 퍼지는 거예요. 걔네들은 보라고를 왜 올까요? 무조건 전교 1등 찍어서 111 해서 나 서울대 갈 거야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는 애들이란 말이죠. 저희는 그런 애들이랑 경쟁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다 보니까 내신 불안 자체가 굉장히 커요.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저 2등급 맞으면 대학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막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아이들을 그렇게 크게 위로해주는 편은 아니에요. 좀 놀리고 이렇게 재밌게 얘기해주는 편이라서 갈 대학은 있어. 네가 가고 싶은 지역이 없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어찌됐든 간에 아이들의 굉장히 불안 자체가 너무 높은 시대란 말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성적 받으려고 일반고로 빠져요. 그런데 요번에 보라고 내신 쉬운 게 딱 기용고에만 소문이 났을까요? 아니에요. 온 동네 소문 다 났고요. 영통에서 좀 내로라 한다는 애들 야 보라 써! 이래가지고 원래는 보라 중 애들이 통째로 보라고에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신은 당연히 어려워질 거예요.
정말 당연하게도. 자, 그런데요, 과학이요,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어떤 거를 말씀을 드릴 거냐면, 이번 보라 중학교 3학년, 그 친구들 4단원에서 6단원 중반까지 나왔죠? 2.5개 단원 정도 나온 거예요. 되게 넓은 거거든요, 이거? 근데 이번 보라고 1, 기말 딱 한 단원 나왔어요. 근데 문제수 똑같아요. 그러면 단순 계산만 해봐도 난이도가 2.5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 공부 잘해. 들어왔는데 앉아서 자기는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대요. 과학을 잘했대요. 그래서 얼마나 잘하나 볼까? 이랬는데 제 말 안 듣더니 50점 받아요. 중학교 때 하던 대로 하면 50점이 평균이에요. 왜? 단순 계산만 해도 이렇게 깊어지니까. 범위가 좁아지면 문제가 깊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저는 보라고 애들을 내신 대비를 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 보라고 수준에만 국한하지 않아요. 저희 반의 가장 큰 자랑인데요. 그리고 다음에도 조금 이따가도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저희 반 친구들은 모의고사 성적이랑 내신 성적이랑 퍼센테이지가 똑같이 나와요. 전국 경쟁력을 갖추기 만들기 위해서. 왜? 수능을 통합과학으로 봐야 되니까. 내가 아무리 문과를 간다고 할지라도 벗어날 수 없으니까, 과학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런 자립하는 능력을 길러주고자 이런 거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EBS 계열 문제. 이런 걸로 대비를 한 다음에, 자, 지금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똑같죠. 모의고사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이따가 보여드리는 거에서 나오겠지만, 정말 제가 그거를 딱 첫 시험 때 보고, 아, 이런 스타일? 이래서 5개년 문제를 전부 다 아카이빙을 해놨어요. 그래서 다 썰팅해가지고 따로 문제집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거든요. 변수 하나 안 바꾸고 그해 3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 똑같이 나왔어요. 이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들어가느냐, 보라고 맞춤 문제예요. 아까 전에 그 학교 분석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말장난 유형이라는 말을 제가 한번 썼어요. 함정 문제를 판다고. 그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문제들은 따로 솔팅을 해야 돼요. 따로 뽑아서 따로 교재를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라고 맞춤 교재로 제작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 요 심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마더텅이라든지 하이탑이라든지, 이 아이가 정말 목표가 비단 내신 만점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도 수능 대비까지 뭔가 목표가 있고 뜻이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 그 난이도에 맞춰서 이런 문제들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은 일주일에 한 80개에서 100개 정도 문제가 제공이 돼요. 제가 이거 다 해서 줘요. 왜냐면 애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언제까지 뭐 해놔? 라고 얘기를 했어요. 했어. 그럼 약간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더 해볼래?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다 놔버려요. 안 해. 들어가 버려요.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제가 끊어요. 니네가 이 수업에 오기 전까지 나한테 줘야 될 시간은 딱 2시간이야. 2시간을 넘어가면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왜? 이 문제 푸는 시간까지 다 계산을 해서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그 2시간 내에 문제를 소화하고 나서 본인이 틀린 걸 다 채점을 해본 다음에 저는 오답을 해오라고 해요. 근데 그 오답이라는 게 저도 알거든요. 애들 거기다가 과학적인 사실 막 이렇게 써봤자 그거 보는 거 누구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저만 봐요, 그걸. 왜? 제 그거 써놓고 한 번도 안 볼 거 저 알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건, 네가 이 문제를 왜 틀렸어? 정말 3글자라도 좋아. 잘못 봄. 정말 어디까지 쓰는 애도 있냐면요, 이거 풀다 졸았음까지 나와요. 잘했다고 해요. 그게 좋은 거야. 잘하고 있어. 빨간색으로 네가 왜 틀렸는지를 계속 쓰다 보면 자기에 대한 분석이 되거든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러요? 메타인지라고 불러요. 이러한 아이들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요, 결국에 저는 학교에 대한 분석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제가 제공한 자료들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고2 모의고사 그대로 긁어왔다 그랬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왼쪽이 보라고 시험 문제고요. 오른쪽이 제가 준 모의고사 문제예요. 다른 거 보이세요? 아, 여기 풀이가 좀 있다는 거 정도? 없어요.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업 중에 진행하는 자료예요. 요거는 제가 시험 직전에 주는 드릴 자료들이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거 지금 보이시죠? 선지도 자세히 읽어보시면 전부 다 똑같아요. 이런 문제들을 보고 다 가는데 사실 원장님께서는 그러세요. 이렇게 시험 문제를 잘 맞추면 좀 자랑을 해야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보라고가 여태까지 문제가 너무 과도하게 쉬웠기 때문에 꼭 나와야 하는, 나오지 않으면 학교가 문제가 있는 그런 문제들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아까 전에 드릴 문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통합과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의 시험을 볼 때 4개에서 5개 정도의 파트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딱 직전 수업 끝나고 나면은 이거 뭉치를 쫙 뿌려요. 근데 이게 한 뭉치당 거의 한 30개씩 있거든요? 그럼 시험 전날에 과학만 150개를 풀라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것들을 주면서 순서대로 배치를 해서 아이들한테 전부 투두리스트를 작성해서 줘요. 뭐 하자는 거냐면 너 집에 가서 이거 꼭 하고 자야 돼? 이건 버려도 되는데 이건 꼭 해. 라는 걸 모두 다 정리해서 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제 위클리 테스트로 저는 아이들이랑 소통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치사하다 라고 써놨거든요. 자, 하나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개수 보이세요? 325개거든요. 그 다음에 왼쪽 거 보시면 76개예요. 요거는 조금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냈었던 거기는 한데 제 위클리 테스트를 보게 하시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서초나 그 다음에 지금은 분당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풀려보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피드백이 있어요. 전 처음에 빈칸 테스트라 해서 솔직히 쉬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대충 공부하고 자기 눈에 띄는 단어들만 대충 암기해서 자기 입맛대로 한 친구들한테는 이거 반타작도 안 나와요. 뭐가 중요한지 내 설명을 정확하게 들었는지 저를 거의 통째로 씹어먹어야지만 이게 만점이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치사하고 엄밀한 것들로 백신 수준으로 정말 대비를 했는데 내신이 안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가 좀 잘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물어봤어요. 야, 모의고사 몇 개 틀렸어? 몇 점이 아니라 몇 개 틀렸어? 라고 물어봤어요. 내신 대비 중에. 그랬더니 안 틀렸다고. 모의고사 만점 받았다고. 그 수준으로도 대비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보면은 되게 뭐를 분석하는 걸 좋아하고 아, 이건 저렇구나, 이건 저렇구나 라고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아이들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을 하지만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소통을 잘 하다 보면은 제가 질문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근데 저 그 질문을 정말 사랑해요. 근데 저도 알아요. 애들이 궁금했어요. 정말 가끔가다 하나씩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걸 질문했어요. 선생님한테. 근데 그때 30분에서 1시간 안에 답이 안 오잖아요. 걔는 절대로 앞으로는 질문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맨 오른쪽에 있는 거 하나 가져왔는데 1월 13일 지난달이거든요. 저랑 같이 통과 대비하고 있는 애인데 뭐 관련된 내용을 물어봤어요. 시간 보세요. 59초이네. 아유, 12시 8분이에요. 12시 8분인데 제가 답장을 12시 9분에 했어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의고사랑 학생부, 즉 내신이 거의 똑같은 등급이 나와요. 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흥고 내에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아웃풋이에요. 이거 이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가 더 높게 나서 자, 특히 아들 두신 어머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아이들이 1학년 말 정도 되면 무조건 얘기할 거예요. 엄마, 나 정시할까? 제가 그때마다 어머님들한테 긴급하게 전화드려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어머님, 얘 수업 전에 좀 빨리 보내주세요. 앉혀놓고 안 된다고 미친 듯이 뭐라고 해요. 왜냐면 그거 보통 내신이 안 나와서 그렇거든요. 점수가 안 나오니까 2년 뒤에 보는 수능은 좀 괜찮지 않을까? 라고 너무 낙천적으로 생각해요. 그럴 수 있을까요? 1년에 4번 보는 시험도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오는데 3년 딱 공부해가지고 1년에 한 번 딱 보는 그 시험 정말 잘 볼 수 있을까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내신을 최대한 모의고사 등급하고 맞춰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을 그래도 적정권에서 많이 써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저의 가장 최대의 전략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는 그 이제 내신 수업을 금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해요. 조금 늦죠. 그렇기는 한데 저희 총 6회차로 지금은 요거는 아직 보라고 학사 일정이 안 나왔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대충 이렇게 잡았는데 아마 한 회차 정도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금색으로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보시면은 3월 모의고사 대비 수업을 조금 무료로 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요. 사실상 아까 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뭘 눈여겨보실까요? 애들의 3월 모의고사 성적 많이 신경 쓰세요. 거기에서 선생님의 눈을 벗어난 친구가 이제 저랑 열심히 해서 3개월 만에 점수를 탁탁 올렸거든요.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너가 이렇게 잘했나? 라고 하세요. 걔는 계속 96점, 97점 계속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선생님 눈에서 이미 벗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에 저는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자, 기존에 이 수업을 왜 진행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조금 가져왔는데 저는 중등 완성, 저 이거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애들도 내려보내서 듣게 하는 수업이고요. 검정고시 대비하는 애들도 이 수업 듣게 합니다. 그 정도로 짜임새 좋게 중등을 쌓아놔야지 고등이 이해가 돼요. 그러고 나서 지금 저랑 1년 동안 같이 한 친구들은 여기 C단계에 와 있어요. 근데 C단계까지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 백지 테스트를 봅니다. 요번 그 특강 마지막 때, 통과원 마지막 시간 때 그냥 이렇게 제시 단어들만 주고요. 백지 테스트를 다 보게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 있는 모든 애들이 요 정도는 작성을 합니다.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 요 정도는 꺼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랑 같이 내신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살짝 힘들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3월 모의고사 대비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A랑 B 단계를 조금 압축해가지고 제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수업 같은 경우에는 줌으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또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 위클리 테스트를 조금 맛보실 수 있는 여기 지금 꺼내주신 분도 계신데 제가 거기 화학 테스트를 하나 넣어놨어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화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보시고 싶으시면은 그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풀어보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답이 없는데요? 답을 안 줬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제가 핸드폰 번호가 있는데요. 강사 번호가 있는데요. 여기로 연락 주셔서 저 답지 좀 주세요. 라고 하시고 점수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관련된 상담도 진행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